황금계의 기운을 품고 태산을 지키는 무술생에게 오늘은 1958년 광활한 대지와 황금의 기운을 품은 황금계의 해에 태어나 평생을 책임감과 의리로 살아오신 무술생. 여러분의 말년 운세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침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어 보려 합니다. 무술생 개띠이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세요. 어느덧 인생의 칠순을 바라보는 69의 나이에 접어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난날을 회상하고 계십니까? 무술생은 60갑자 중에서도 그 기세가 매우 강하고 듬직하기로 소문난 괴강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산을 지키는 외로운 바위처럼 남모를 고독과 희생이 가득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묵묵히 짐을 짊어지고 거친 벌판을 달려온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수확물을 온전히 누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방대한 내용을 통해 무술생이 직면할 재물, 건강, 자식,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은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노을 아래 평화롭게 쉬는 태산처럼 깊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무술생의 성격과 특징은 거대한 산을 지키는 황금계의 신용과 뚝심입니다. 1958년 무술생은 오행상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술토가 만난 간여지동의 형국입니다. 이는 거대한 태산이 첩첩이 쌓인 모습으로 그 성품이 매우 중후하고 신의가 두터우며 한 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단한 뚝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부터 정직함 하나로 자리를 일궈왔으며 거짓을 싫어하고 약속을 생명처럼 여겼기에 주변의 신뢰가 두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술생은 토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고집이 한번 발동하면 누구도 꺾지 못하는 면모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직스럽지만 가슴속에는 자신만의 엄격한 원칙이 있어 남들이 보기에는 다소 보수적이거나 융통성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말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굳건한 고집을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는 넉넉한 숲이 되어야 합니다. 말년의 재물운은 태산 속에 묻힌 황금을 발굴하는 시기입니다. 무술생의 재물운은 전형적인 부동산형 제복입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만큼 땅과 인연이 깊고 젊은 시절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성실하게 일궈온 자산이 말년에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합니다. 60대 후반을 지나며 무술생의 재물운은 창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여러분은 본래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 말년에 경제적으로 크게 궁핍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동업과 재투자입니다. 무술생은 의리가 강해 주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내가 잘 아는 분야라는 자만심에 무리한 투자를 결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연금처럼 덩어리가 크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지키는 것이 말년의 곳간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내가 든든한 산처럼 버티고 있어야 자식들도 효도를 한다는 냉정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말년의 애정운과 배우자운은 오랜 세월을 견딘 바위처럼 단단한 동행입니다. 부부 사이의 운을 보면 무술생은 말년의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자존심이 강해 부딪히는 일이 잦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술생은 속마음은 깊으면서도 겉으로는 무뚝뚝하여 배우자에게 서운함을 주기 쉽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알겠지라는 생각보다 고생했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술생 여성의 경우 남편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많아 서러움이 클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본인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운의 흐름상 안정적입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말년의 애정운은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말년의 건강운은 위장과 혈액의 흐름을 다스려라입니다.
건강은 무술생 노후 행복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무술생은 토의 기운이 중첩되어 위장 질환이나 비만, 그리고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소화력이 국력이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소식하며 속을 편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띠는 활동량이 부족하면 마음의 병인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흙의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자주 걷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숲길을 걷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흙과 가까이 하는 활동이 무술생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응어리가 위장병으로 번지지 않도록 즐거운 음악이나 종교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즉시 해소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말년의 사업운과 자녀운은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기입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무술생은 책임감이 워낙 강해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새로운 창업보다는 기존의 것을 관리하거나 경험을 나누는 주원자의 역할이 적합합니다. 자녀운에 있어서 무술생은 자식에게는 태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려 애쓰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기보다 내가 풍족하게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더 존경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 걸음 물러날 때 자녀운은 더욱 길해집니다. 이제 말년의 보물을 찾아서 떠나는 태어난 달에 따른 상세 월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1958년 무술생 개띠 여러분, 이제 태어난 달에 따라 여러분의 말년이 어떤 구체적인 풍경으로 펼쳐질지 그 운명의 지도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술생은 거대한 산이 겹쳐 있는 형국이라 그 자체로 무게감이 대단하지만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산에 꽃이 피기도 하고 보석이 묻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일달을 확인하며 남은 인생의 풍요를 어떻게 완성할지 세부적인 지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월생 인월 출생, 산속의 호랑이가 깨어나는 형국으로 멈추지 않는 활동력. 1월에 태어난 무술생은 차가운 겨울을 뚫고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가졌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기운이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활동이나 단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운세입니다. 이제 좀 쉬어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 덕분에 노후에도 경제적 활력과 명예를 동시에 주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열망도 강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익히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눈이 쉽게 침침해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과 휴식이 보약임을 잊지 마십시오. 2월생 묘월 출생, 산기슭에 꽃이 피는 형국으로 사람이 곧 재산인 인생. 2월생은 삭막했던 태산의 화사한 꽃이 만발하는 형국입니다. 타고난 인덕이 매우 깊어 젊은 시절 뿌려놓은 선행이 말년에 귀인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외로울 틈이 없는 노후를 보내게 되며 주변에 항상 차 한잔 나누자며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며 즐거운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꽃을 피우기 위해 수분을 많이 소모하듯 관절이나 뼈마디가 약해지기 쉬운 체질입니다. 무리한 산행보다는 평지를 걷는 습관을 들이시고 칼슘 섭취를 통해 뼈 건강을 각별히 챙기셔야 화려한 말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3월생 진월 출생, 산속에 용이 잠든 형국으로 마르지 않는 재물창고. 3월에 태어난 무술생은 산속 깊은 곳에 여의주를 문 용이 잠들어 있는 형국입니다. 무토와 진토가 만나 재물창고가 겹치니 경제적으로는 무술생 중 가장 풍족한 말년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문서와 관련된 운이 좋아 앉아서 돈을 버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고집이 산처럼 높아져 가족들과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유연함을 가질 때 비로소 재물과 화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말년이 완성됩니다. 4월생 4월 출생. 산 위에 해가 뜬 형국으로 지혜로 대접받는 어른. 4월생은 태산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올라 만물을 비추는 형국입니다. 지혜가 명석하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뛰어나 말년에는 많은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상담가나 조언자로 대접받게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글로 쓰거나 강의를 하는 등 정신적인 활동에서 큰 보람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라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되는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건강면에서는 화의 기운이 위로 솟구쳐 혈압이 오르거나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매사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짠 음식을 피하는 식습관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5월생 5월 출생. 화산이 폭발하는 형국으로 열정 뒤에 찾아오는 평온. 5월생은 내면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화산과 같은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말년에도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봉사활동이나 적극적인 취미 생활에 몰두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니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 기복이 한번 생기면 겉으로 크게 드러나 주변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쌓은 공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말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종교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물과 산책이나 수영 같은 운동이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월생 미월 출생. 메마른 땅에 단비가 필요한 형국으로 인내 끝에 얻는 결실. 6월에 태어난 무술생은 무더위 속 갈라진 논밭에 단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젊은 시절 남들보다 2배로 고생하고 인내해야 했던 세월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은 그 인고의 세월을 보상받는 시기입니다. 늦게나마 자식들이 자리를 잡고 효도를 시작하며 본인 또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조용히 내실을 기하며 알부자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상으로는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신장이나 방광계통이 약해질 수 있으니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진대사를 돕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여 몸의 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7월생 신월 출생. 바위산에서 물이 솟는 형국으로 끊이지 않는 소득과 재주. 7월생은 단단한 바위산 사이로 맑은 샘물이 터져 나오는 형국입니다. 손재주가 좋거나 재능이 많아 말년에도 소일거리가 끊이지 않으며 그로 인한 부수적인 소득이 쏠쏠하게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머리가 영리하여 자산 관리에도 소질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매우 실속 있는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다만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 호흡기나 폐 기능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공기가 좋은 전원생활이나 숲세권 거주가 큰 도움이 되며 환절기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관지 관리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8월생 6월 출생. 산에 단풍이 든 형국으로 명예롭고 우아한 황혼. 8월생은 온 산이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풍경과 같습니다. 인생의 수확이 가장 화려한 시기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자식 덕이 좋아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부모의 이름을 빛내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본인 또한 품위를 잃지 않고 우아한 말년을 보내게 되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습니다. 명예가 따르는 노후입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면 폐 기능이 위축될 수 있으니 폐활량을 늘리는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등산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나 배처럼 호흡기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월생 술월 출생. 첩첩산중 태산의 형국으로 묵직한 신의의 아이콘. 9월생은 무술생 중에서도 가장 무술생다운 기질을 가진 분들입니다. 산 위에 또 산이 있으니 그 무게감과 신의가 대단합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종교나 철학의 깊은 뜻을 두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며
그 묵직함 덕분에 재산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굳건히 지켜집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몸의 기운이 정체되어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바위처럼 가만히 있기보다 마을을 살피는 수호견처럼 부지런히 움직여야 건강과 복이 함께 유지됩니다. 10월생 해월 출생. 산 아래 물이 흐르는 형국으로 지혜로운 재물의 흐름. 10월생은 태산 아래로 깊고 넓은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형국입니다. 지혜가 깊고 상황 판단이 빨라 말년의 재물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돈의 흐름을 잘 읽어 투자를 하거나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소질이 있으며 그 결실이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 쓰는 일에 능해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주에 물 기운이 많아지면 하체가 차가워지고 신경통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하는 족욕을 즐기시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습관이 말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11월생 자월 출생. 눈 덮인 태산의 형국으로 고요함 속에 강력한 안식. 11월생은 한겨울 눈 덮인 산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젊은 시절에 격정적이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얻는 운세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운을 가졌습니다. 내면의 수양이 깊어져 고인과 같은 풍모를 풍기기도 합니다. 다만 일조량이 부족한 계절의 특성상 마음속에 쓸쓸함이나 우울감이 소리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밝은 햇볕을 자주 쬐고 가끔은 시끌벅적한 곳에 가서 사람 사는 냄새를 맡는 것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주로 섭취하십시오. 12월생 축월 출생. 단단한 땅 아래 보석이 묻힌 형국으로 성실함이 낳은 보물. 12월에 태어난 무술생은 꽁꽁 얼어붙은 땅 아래 황금과 보석을 가득 품고 있는 형국입니다. 평생을 남보다 더 부지런히, 더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에 말년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나 고생한 건 하늘이 안다는 말처럼 말년에 이르러 그 보상을 톡톡히 받게 되는 대기만 성형입니다. 다만 평생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온 탓에 신경통이나 허리, 무릎 질환이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고 전문적인 마사지나 물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을 돌보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1958년 무술생 여러분, 여러분의 말년은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태산 위에 떠오른 보름달처럼 은은하고 깊은 빛을 발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이 월별 운세를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보물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들도 함께 하세요.